안녕하세요.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먹고 단식하고 먹어라. 저자 브래드 필론 36.5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책의 부제는 글로벌 건강 트렌드 간헐적 단식입니다. 이 책은 과거 국내에 간헐적 단식 열풍을 몰고 온 SBS 스페셜 끼니의 반란의 기초 자료가 된 책이기도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한국 전체 성인의 비만율은 34.6%로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중고등학생 4명 중 1명은 과체중 또는 비만입니다. WHO는 비만을 신종 전염병으로 지정한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헐적 단식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단순한 책의 발췌가 아니라 어느 매체에 기고했던 북 리뷰 글입니다. 이 책을 건강한 삶과 진정한 다이어트 방법에 관심 있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출판사 소개글. 단식 열풍이 거세다. 원푸드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 등 어쨌든 무언가를 먹으라던 다이어트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다이어트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스럽다. 삼시세끼를 먹어야 건강하고 특히 아침은 걸러서는 안 되며 굶으면 근육이 소실되고 요요 현상이 심해질 거라고 굳게 믿어왔다. 저자 브래드 필론은 세계적으로 단식의 개념 자체가 외면당하던 2007년에 이미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간헐적 단식에 관한 자신만의 이론을 주창하였다.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먹는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실험군이 하루 중 20시간 동안 만복 상태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칼로리를 태울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간헐적 단식은 인간의 대사 구조의 자연스러운 식사 방법이다. 먹었으면 쉬어도 된다. 저자 브래드 필론. 간헐적 단식 분야를 선도적으로 개척해온 영양학 전문가다. 필론은 대학 때 응용 영양학을 공부했다. 졸업 후 세계적인 스포츠 보조제 회사에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채용되었다. 그곳에서 6년간 일하면서 R&D 매니저로 승진하여 기밀 정보를 관리하는 중책을 맡았으며 근육 생성과 지방 연소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연구자들과도 활발히 교류했다. 식품 다이어트 산업 내부 깊숙이 있었던 필론은 사람들이 산업 논리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도 유망한 직장을 뛰어나와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중 간헐적 단식이란 개념을 접해 그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 그는 간헐적 단식에 관련해 수백 편의 논문을 읽고 분석했으며 자신이 직접 그 놀라운 효과를 체험했다. 책의 큰 목차. 1. 배고픔이 사라진 시대. 2. 단식을 둘러싼 갖가지 오해. 3. 간헐적 단식의 필요성. 4. 간헐적 단식이 제안하는 라이프 스타일. 지금부터는 책의 중요 부분 발췌를 포함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배고픔이 필요한 시대. 최근 연구에 따르면 OECD 36개 회원국 중 34개국에서 국민의 50%가 과체중이며 4명 중 1명은 비만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은 심각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과체중이었으며 7명 중 3명이 비만이었습니다. 15세 이상의 경우에는
비만 비율이 무려 70%를 넘었습니다. 비만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폭주에 대열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도 2018년 국가 비만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뭄, 에볼라, 알카에다의 공격으로 죽기보다 맥도날드에서 폭식으로 죽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는 비만의 공습으로 속수무책인 상태입니다. 비만, 왜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구상에 생존하고 있는 동물 중 유일하게 과식하는 동물입니다. 우리 몸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 때 음식을 먹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저장해둔 칼로리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식탐은 자연 법칙을 비웃듯이 역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다수는 하루 중 20시간을 만복 상태로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의 위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음식물의 계속된 공급으로 우리의 위장은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풍요의 저주가 도래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만복이 아니라 공복입니다. 야생 동물들은 병들거나 상처를 입는 경우 음식물을 먹지 않습니다. 즉 단식을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외딴굴 속에 들어가 조용히 칩거의 시간을 보냅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단식이 자기 치유의 방법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슬픈 사실은 인간만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단식 또는 금식이라는 행위를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단식이란 음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정한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금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은 자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단식과 기아의 차이입니다. 단식을 통한 공복감은 우리 신체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대한 위기 상황입니다. 즉각적으로 면역세포인 백혈구가 증가하고 신진대사가 촉진됩니다. 우리 몸은 공복감을 통해 위기의 스위치를 풀 가동해서 우리 신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단식에 대한 적. 대사란 외주에서 영양분이 몸의 내부로 들어와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고 찌꺼기는 몸 밖으로 나가는 반복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대사에서 대는 대신한다는 뜻이 있고 사는 물러난다는 뜻입니다.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대사가 느려진다는 것이 불문율처럼 통용되어 왔습니다. 이 집단적 관념은 다이어트 산업의 토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렸습니다. 영국 노팅엄 대학교에서 29명의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단식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은 72시간 진행하였지만 신진대사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페닝턴 생물의학 연구센터에서 진행된 다른 실험에서는 총 22일 동안 격일로 단식을 했는데 참여자들의 대사율은 전혀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비만 연구라는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대사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식사는 대사와 거의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단식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단식은 전체 대사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식이 대사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학설의 근원지는 바로 식품업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셀 수 없는 세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당신에게
끊임없이 소비할 것을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은 이렇습니다. 나는 먹는다. 고로 존재한다. 미국 식품업계는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을 식품의 마케팅 홍보에 소요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계속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식품회사의 대규모 마케팅은 나약한 개인의 의지를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식품회사는 단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단식은 식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위배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단식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마인드의 올리버 그림은 약품 탐닉과 폭식의 신경생물학적 측면이 매우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뇌는 코카인과 같은 마약에 반응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탕이 들어간 음식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공식품의 유혹은 마약처럼 강렬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의지로 식탐을 억제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불로장생의 명약, 단식. 그리스의 크레타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크레타 섬 주민들이 북미 사람들보다 건강한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북미 사람들보다 심혈관계 질환이나 심장병 발생률이 큰 폭으로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크레타 섬 주민들이 건강한 이유는 통곡물, 과일, 채소, 올리브유를 매일 다량 섭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진이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오랫동안 하나의 전통이 지켜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총 180일에서 200일 단식 제한과 금식을 실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크레타 섬 주민들은 건강한 음식과 규칙적인 단식과 금식을 시행해 온 것입니다. 단식이 불로장생의 명약이라는 표현은 분명 과장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단식은 놀라운 치유 능력과 비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식과 금식은 여러 종교단체에서 오래전부터 의례행위로 전해져 왔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란 일주일에 2회 24시간 단식을 하거나 매일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단식 방법입니다. 음식의 종류와 양에서 일정 부분 자유롭습니다. 다만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식사 외의 간식은 최대한 끊어야 하고 폭식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헐적 단식도 단식이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공복감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인슐린 수치를 낮추며 간에서 생성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라는 호르몬 수치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이 감소하면 우리 몸의 손상된 세포를 치유해주는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즉, 노화 방지와 질병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모든 간헐적 단식의 효과가 단식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간헐적 단식의 좋은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슐린 수치를 낮춥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 하나입니다. 의사 프레데릭 벤팅은 이 마법의 물질을 랑게르한스 섬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섬을 의미하는 인슐라에서 인슐린이라는 이름이 유래했는데요. 인슐린 수치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혈액 내 농도가 높아집니다. 칼로리를 함유하는 어떤 음식이든 인슐린 수치를 높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인체는 저장 모드로 들어갑니다. 인슐린 농도가 높으면
체지방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슐린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먹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가 되면 우리는 당뇨와 염증, 심혈관 질환, 그리고 무서운 합병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72시간 동안 단식을 실행한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인슐린 수치가 극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최초 인슐린 수치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인슐린 수치 감소의 70%가 단식 후 24시간 이내에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간헐적 단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주일에 1, 2회 단식만으로도 인슐린 수치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좋은 점 두 번째, 지방을 분해하고 연소시킵니다. 단식으로 우리 몸은 만복 상태에서 공복 상태로 전환합니다. 이때 지방 분해 및 지방 산화가 대폭 증가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단식할 때 우리의 몸은 지방 저장을 멈추고 지방을 소모하기 시작합니다. 텍사스 대학교 갤브스턴 의과대학의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4시간 단기 단식 후 지방 분해가 50% 이상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증가율입니다. 단식은 즉각적으로 체지방을 줄이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의 좋은 점 세 번째, 글루카곤 수치가 증가합니다. 인슐린은 음식의 칼로리를 지방과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시킵니다. 반면에 글루카곤은 공복 상태에서 지방 연소를 유발하는 호르몬입니다. 즉 인슐린은 칼로리를 지방으로 저장하고 글루카곤은 지방을 연소시키는 것입니다. 단식을 하면 우리 몸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균형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간헐적 단식의 좋은 점 네 번째, 성장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다수의 유명 연예인들이 성장 호르몬을 투여받고 있습니다. 목적은 성장 호르몬을 통해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늘리고 노화를 막기 위함입니다. 어떤 이들은 미국이나 일본까지 건너가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기꺼이 지불하고 옵니다. 물론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식은 성장 호르몬 수치를 무려 6배나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공짜로 말입니다. 단식을 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을 무료로 처방받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의 좋은 점 다섯 번째, 만성염증이 감소합니다.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유해한 침입을 받으면 손상된 세포 주변에 염증이나 부종이 생깁니다. 염증과 부종은 침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염증이 없으면 상처나 감염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급성염증은 해로운 자극에 대한 자연적인 반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만성염증은 다릅니다. 만성염증은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염증은 영양의 과잉 및 과도한 체지방에 대한 신체 반응입니다. 비대한 지방세포가 뇌부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만성염증은 류마티스 관절염, 고혈압, 동맥경화, 지방간, 당뇨병 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만성염증이 당신을 쉽게 늙게 만든다는 겁니다. 노화를 촉진합니다. 그런데 단식은 염증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며 노화를 늦추는 겁니다. 굳이 비싼 영양제나 건강식품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좋은 점 6번째. 스스로 세포를 청소합니다. 단식은 자가 소화작용을 돕습니다. 자가 소화작용은 벨기에 세포병리학자 크리스티앙 드디브가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는 이를 오토파지라고 명명했습니다. 오토파지는 세포가 스스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소화기관이나 구성 요소 등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재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간단히 말해 자가 소화작용은 세포를 유지하거나 청소하는 방법입니다. 손상된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대체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의 몸은 공복 상태에 들어서면 자가 소화작용이 시작됩니다. 단식은 내 몸을 스스로 대청소하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을 추천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대부분 8 내지 10시간을 공복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면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공복 시간을 조금만 더 늘리면 됩니다. 또한 간헐적 단식은 음식에 대한 칼로리를, 음식의 종류를 세세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연합니다.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공복을 유지하든 저녁을 먹지 않든 자신이 마음에 드는 시간대를 설정하면 됩니다. 아니면 하루 3끼를 모두 먹고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24시간 단식을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할만합니다. 간헐적 단식 중 칼로리가 없는 음료는 무제한 가능합니다. 물, 커피, 홍차, 녹차, 탄산수 등 견딜 수 없는 배고픔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간헐적 단식도 단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먹는 시간 동안에는 칼로리에 제한 없이 먹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곤란합니다. 마지막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근력 운동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근력 운동을 함께 해야 체지방 감소와 더불어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위해 무엇을 먹기보다는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풍요의 저주는 우리에게 과식을 멈추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당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했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과 답변. 질문. 단식해서 체중이 주는 건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수분과 근육이 빠지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다시 살이 찐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답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는 동안 체중이 보통 때보다 덜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단식을 거듭하다 보면 체중이 확실하게 줄어들며 이것은 실제로 지방이 빠진 결과입니다. 질문. 단식을 하면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기아 모드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지방이 더 많이 축적된다고 들었습니다. 간헐적 단식도 마찬가지인가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간헐적 단식에서는 매일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단식을 하지 않는 날에는 평소 식생활을 그대로 이어가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15에서 25% 칼로리가 감소하는 셈이고 이 수준은 대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 동물을 이용한 단기 단식 실험에서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던데 정말입니까? 답변. 예, 그렇습니다.
국립노화센터의 마크 메슨 박사가 진행했습니다. 칼로리 섭취가 적은 동물은 노화가 느리게 진행됐고 수명도 길어졌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간헐적으로 단식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도 입증됐습니다. 질문. 아침밥이 세끼 중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단식하는 날 아침을 걸으면 건강에 나쁘지 않을까요? 답변. 아침이 점심이나 저녁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하루 3끼를 먹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건강에 더 좋다는 사실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제 딸아이가 14살인데 과체중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시켜도 될까요? 답변. 단식에 관한 연구는 모두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단식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건강한 성인에게만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브래드 필론의 먹고 단식하고 먹어라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역시 단식의 재조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식을 실생활에 적용한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뭄, 에볼라, 알카에다의 공격으로 죽기보다 맥도날드에서 폭식으로 죽을 확률이 더 높다, 훨씬 높다고 했습니다. 지금 인류는 비만의 공습으로 속수무책인 상태입니다. 비만, 왜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이제 간헐적 단식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통해 건강해지고 맑아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다이어트와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